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도주로서 지주회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산업재, 소비재, 그리고 금융에서 이제 증권이랑 지주. 그 중에서 이제 증권은 배당의 어떤 분리과세가 좀 애매해져서 저는 이제 지주회사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증권의 경우에도 지수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견줘서 같이 이제 움직이거나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것 같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세론이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음번 모멘텀이 생각보다 빨리 있기 때문에 이 시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사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아주 쉽게 보는 법,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주사를 보면서 각 몇 개 이제 RS 강도가 이제 센 지주사들 몇 개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지주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주사를 들여다보는 게 잘 없는 일인데,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안을 금방 발의하겠다라고 또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6월 4일날 오후 6시에 나왔고, 이미 이제 그 전에도 이런 뉘앙스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에 이제 5일에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1년 뒤에 어떤 이걸 시행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대통령이 공포한 후 즉시 시행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장 준비가 필요한 뭐 전자주총 도입의 경우에는 이제 유예기간 1년을 준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고, 주주 충실의 의무, 전자주총 도입, 그리고 사회이사 명칭 뭐 독립이사로 바꾼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투자의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그 상대 강도가 이제 높은 지주회사를 봐야 되는데, 그 지주회사를 보기 전에 뭐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전에 이제 지주회사를 처음 이제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고서들을 보면 NAV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분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거를 보는데, 보통 이제 심플하게 보면 지주회사가 밑에 있는 자회사를 팔았어요. 팔면 이제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이런저런 세금들, 차익에 대한 어떤 양도소득세나. 그래서 그런 소득세나 이제 법인세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세금이 발생을 했을 때, 보통 이제 그거를 온전하게 다 100% 시장에 팔아가지고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너가 자연인이 팔든 아니면 법인이 팔든 어쨌든 세금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 때문에 그만큼 할인율을 쳐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딸려 있는 걸 고려를 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걸 고려를 하고 더블 카운팅이라는 걸 고려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내가 1조 원의 어떤 주식을 들고 있던데 둘 다 상장이 되어 있으면 이걸 이제 할인율로 곱하기 거의 대부분 0.7이나 8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0%의 할인율 정도를 보죠. 그 경영권 프리미엄 고려를 해서. 실제 이 70%라고 하는 게 한 세금 한 30% 돋게 만든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도 대략 얼추 맞습니다.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상장을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을 많이 하죠. 비상장의 어떤 실적에서는 그 지주회사 온연하게 이제 다 먹는 어떤 그런 게임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자회사들의 업황의 방향이 다 한 방향으로 좋아야 시장에서 이제 얘네들이 다 자회사들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라서 못 오른 지주회사가 점프업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업황의 방향이 중요하고, 자회사들의 업황의 방향이 모두 좋을 때 그 지주회사가 점프한다. 그리고 그 자회사들의 NAV가 큰 놈들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들 업황의 방향 중에 하나가 좀 삐걱거리면 오히려 그건 세컨티어가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덜 올랐냐, 많이 올랐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죠. 우선 이제 상대 강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강도가 센지 안 센지를 볼 건데, 지금 이제 ETF를 기준으로 보거나 종목으로 이제 보더라도 지주회사는 상대 강도 최상이에요. 지금 제가 ETF로 이제 그 아침에 장 마감하고 만들었을 때, 지주회사는 증권과 지주회사는 상대 강도가 최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것들, 원전이나
건설이나 화장품이나 방산보다 지금 더 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증권과 지주를 최상위로 지금 보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대 강도 종목에서도 지주회사가 있는데 이 지주회사들 중에 수급이 비어져 있는 건지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차트는 어차피 뭐 추세가 다 살아있으니 3번은 보지 않고요. 1번과 2번 위주로 볼게요. 그래서 상대 강도가 센 것들을 이제 골라놨습니다. 여기 골라서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건지를 차트상으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화가 좀 수급이 비어져 있고, 그다음 두산이 수급이 비어져 있고, HD 현대도 수급이 비어져 있고요. 아직까지 DL도 수급이 비어져 있습니다. 채워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내려가면 LS도 여전히 수급이 비어져 있고요. SK는 수급이 차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보게 되면 CJ가 수급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수급이 비어져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더 살 이유가 있는지, 왜 시장에서 열광을 했는지, 그리고 비슷한 까라들 대비해서 덜 올랐냐, 더 올랐냐, 페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HD 현대가 한국조선해양이랑 상관관계가 높은데 덜 올랐다. 그리고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이제 하나시스템이랑 상관관계가 높은데 한화가 더 올랐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LS나 LS 일렉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 LS가 훨씬 덜 올랐습니다. 나머지 이제 두산이랑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예 이 두산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두산은 그 비상장 기업의 그 두산전자의 어떤 이익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덜 올랐는데 이런 자회사들이랑 괴리가 줄어들 수 있느냐,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고, 또는 왜 시장에서 열광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각의 개별마다 뭔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게 한화예요. 한화의 경우에는 제가 투자 아이디어 정리를 했는데 정말 심플하더라고요. 이게 NAV의 상당수, 거의 70%에서 80%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화의 시가총액이 7조예요. 7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0조예요. 그리고 지분율이 한 32%니까 대략 한 지분 가치가 12조에서, 제가 좀 전에 이제 12조인데 12조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할인율 때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0.7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12조는 40조인데 이거 대략 한 30% 들고 있으니까 12조라고 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0.7 정도 곱하면 8.4조가 나오고, 0.6 보수적으로 0.6 정도 곱하면, 보통 0.6에서 0.7로 갑니다. 그러니까 0.6 정도 곱하면 7.2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화의 시가총액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싸게 사는 어떤 투자 포인트로 시장에서 접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해서 평균적인 할인율 정도로만 축소만 된다 하더라도 꽤 쌌었네. 그래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이제 갭을 메꿔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7.2조에서 8.4조 사이가 아마 타켓 밸류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와버렸어요. 지금 7.1조고, 게다가 1년 전 대비해서 주가가 보통 이게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 2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걸 해요. 그 투자 주의, 그 다음에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로서 딱 1년 전 대비해서 주가가 200%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일단 목표 가격에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로직상으로 보면 아마 이 8조 정도까지 아마 보는 어떤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중에 이제 좀 밀렸던 게, 나는 이제 봤던 시가총액이 한 7.2조, 3조 정도였는데 7.2조, 3조였으니까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팔았던 사람들이 윗꼬리가 나온 것 같고,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하면은 한 8.4조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할 수 있죠. 정확하게 이 시가총액을 간다, 또는 정확하게 저 시가총액을 꼭지로 친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업황의 방향이 이제 계속 좋으면, 그러니까 NAV가 뚜렷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 NAV가 더 커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오를 때 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나머지 비상장들이 있는 경우는 어떤 실적의 어떤 개선이 지속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비상장이나 이런 기업들의 어떤 지주사를 플레이할 때는 실적의 방향성을 많이 보는데, 두산의 경우에는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 점진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좀 개선될 거고, 거기에 두산의 CCL 관련된 수출이 굉장히 좋아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어떤 그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두산을 좀 정리 간단하게 했었는데, 2분기 때부터 이제 CCL이 계속 더 나가고 전자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아지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쪽도 뭔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이 2분기부터 회복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이제 또 증설한 것들이 3분기 때 가동이 되니까 결국 이제 두산은 수급이 비어져 있다가 채워지면 또 팔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기업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출 데이터 계속 체크하면 되죠. 그 다음에 HD 현대의 경우에는 조금 컨셉이 좀 다른데, HD 현대는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유에 대한 이익 비중이 항상 고민이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2025년도 들어가서부터는 전체 이익 비중에서 정유 부분이 굉장히 그 NAV 비중으로 연결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제 그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이익 비중이 커져가지고 약간 이 HD 현대는 조선주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비교를 할 때 한국조선해양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한국조선해양이랑 HD 현대를 비교하면 상관관계가 0.8인데 훨씬 덜 올랐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갭을 메꾸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유 이익 비중 줄었고 조선의 이익 비중이 커지고 있으니까 좋아지고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또 이제 지주사 중에 뭐가 있냐면, 요즘 이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게 DL이 있습니다. DL이 오른 게 거의 없어요. 다른 지주회사들은 뭐 신고가가 나거나 그런데, 여기는 차트상으로도 보게 되면 뭐 일봉으로 보면 뭐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아직 뭐 앞에 언덕을 넘기거나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근데 DL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DL이 이제 최근에 그 하도 이 회사의 상대 강도가 세서 이제 봤더니 자회사 중에 DL 에너지라고 있고,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를 쭉 봤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의 영업이익을 좀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1000억 나왔다, 1분기 때. 근데 여기서 DL 에너지가 이제 359억 정도를 담당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이게 지분율이 한 70%거든요. 전체 이제 이익 중에서 상당 부분은 에너지 쪽에서 얻는 거구나. 그러면 케미칼이 더 나빠지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게 케미칼이 결국에는 그 수요가 좋아지든지 아니면 유가단에서만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스프레드가 벌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막 수요단에서 막 증가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케미칼에서 이제 얘네가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은 이제 공급 과잉되는 유가 덕분에 케미칼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포인트는 이 에너지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 이제 간단하게 보니까 DL 에너지가 6월부터 미국 전력 부족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발전 주요 자회사 중에서 미국 나일즈 페어뷰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력 공급하는데 보상 원가라는 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6월 달부터 또 반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이익이 꽤 증가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추정 이익을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이 DL 에너지의 어떤 연결 추정 이익을 막 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은 이제 한 30% 정도의 연결 영업이익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한 50%까지도 시간 지나면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4분기는 좀 비수기지만 3분기 때는 확실히 그 효과로 인해서 이익이 한 500억대까지 DL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고 이익 비중이 이제 크게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싼 느낌이죠. 왜냐면 이거를 이제 비상장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A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한 비중에다가 멀티플을 곱하고
B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다가 멀티플을 곱해서 합산 멀티플에서 가중 멀티플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오겠네 라고 하는 감이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1분기 어닝 서프가 났는데 일단 연결 영업이익을 분기로 보죠. 분기 단위로 보게 되면 3분기 때 뻥 튀는 이유가 DL 에너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건데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실적 개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6월 달부터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연간으로 이제 이 회사의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뭐 멀티플 PR이 이제 한 5배대로 내년 기준으로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에서 벌어들이는 이익 비중이 한 40% 이상이다. 그러면 나머지 케미칼 쪽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절반, 케미칼이랑 성장 가능성 없는 데서 이제 한 60% 번다라고 하면 60%에다가는 멀티플을 한 5배 곱하고 나머지 DL 에너지 쪽에서는 그래도 멀티플을 좀 더 곱해서 합산해서 가중 평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업사이드 룸이 좀 보이거든요. 머릿속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LS는 이제 전형적인 업황 플레이로 봐야죠. 그래서 LS는 비상장 회사들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LS 전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LS 전선이 이제 미국 버지니아에 해저 케이블 공장 착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도 북미 빅테크 데이터 센터에 배전반 납품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해외로 막 이제 나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LS 전선 쪽에서 요거 이제 생산은 2026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쪽으로 뭐 수주가 또 본격 반영되는 게 3분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LS도 괜찮을 것 같다. 게다가 또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번에 저기 집중투표제 막 이런 거 도입한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분 30% 들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 이제 호반건설이 막 공격하거나 이럴 때 LS가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어쨌든 또 보게 되면 쭉 내려가서 이제 또 보면 이제 CJ가 있죠. CJ도 수급이 비어져 있는데 이게 뭐 CJ 올리브영이랑 합병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결국 이제 올리브영의 어떤 그 가치가 계속 증가할 수 있느냐, 그게 결국에는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올리브영이 이제 나머지의 어떤 지분 가치들은 크게 뭐 변동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 이거 올리브영의 어떤 그 인바운드 관광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올리브영이 계속 같이 좋아질 수 있느냐, 요런 이제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 강도, 아까 좀 전에 있었던 거는 그날 기준의 어떤 수급 가지고 본 건데, 삼성물산도 결국에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작년에 큰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 삼성에서는 어쩌면 정권 교체가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삼성물산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을 준비를 해서 시도를 한 게 아니냐. 왜냐면 인적 분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기간들을 대략적으로 머릿속에서 통박 불리면 작년에 이미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법에 대한 어떤 법안 통과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리 대응하고자 삼바를 인적 분할 시도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주사들은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게 한 번에 가는 그런 느낌인데, 한화가 좀 이제 NAV가 좀 목끝까지 차는 느낌이고, 나머지는 좀 더 시장에서 계속 뭔가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냥 심플하게 요런 이제 모멘텀들이 있고 살만하다라고 정도만 분류를 하면 수급이 비어진 것들을 바스켓으로 좀 접근하는 편이고, 뭐 CJ, LS, 뭐 DL, HD 현대, 뭐 두산, 한화 중에서 이제 한화가 지금 수급이 비어져 있는데 좀 쫄려요. 왜냐면 이게 200%가 넘어버려가지고 투자 주의가 예고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한화 빼고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모르겠어요. 한화도 수급이 좀 돌아서는 모습들 보이면서 투자 주의 그런 게 안 들어가면 좀 볼까, 이런 고민도 하긴 하는데, 이미 NAV 가치로 이론상의 어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치가 거의 한 90% 정도까지 반영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이제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비상장의 어떤 업황 개선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 것 같다. 물론 이제 HD 현대는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비중이니까 그건 좀 제외하고 나서 이건 올리브영, CJ는 올리브영, LS는 LS 전선이고 DL은 DL 에너지, 그리고 이거 두산전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상장된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가치인데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것 같고, HD 현대는 정유 쪽에서의 어떤 부분이 이익에서 훼손되는 부분이, NAV 훼손되는 부분이 최소화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쪽만 보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